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4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을 처음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은 앞으로 중2, 중3, 그리고 고1, 2, 3 매 해마다 어떤 함수라는 단원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배우는 함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을 다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 1단원은 순서쌍과 좌표, 2단원은 그래프, 3단원은 정비례, 4단원은 반비례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오늘은 이 1단원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을 넘겨주세요. 교과서.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자, 첫 번째 중단은 순서쌍과 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순서쌍이 뭔지 좌표가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로가 있어요. 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위에 집, 시청, 학교, 도서관, 우체국이 다 놓여 있죠. 근데 집, 시청, 학교, 도서, 우체국을 각각 점으로 표현을 하겠대요. A, B, O, C, D 표현을 해볼까요? 집은 A로, 그 다음에 시청은 B로, 그 다음에 학교는 O로, 도서관은 C, 우체국은 D로 표현을 하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학교와 도서관의 위치를 수직선의 0, 1에 대응을 시키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의 위치를 수직선의 0에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죠. 같이 찍어봅시다. 여기가 5. 그 다음에 도서관의 위치, 여기 C를 수직선의 1에 대응을 시키겠대요. 다시 여기를 C에 대응을 시키겠대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점들의 위치도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둘 사이의 거리가 1km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수직선상에도 1만큼 떨어져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의 위치는 어딜까요? 우체국의 위치는 도서관으로부터 2km 떨어져 있으니까 1에서 오른쪽으로 2칸을 떨어져서 가면 여기 3의 위치에 D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청의 위치는요. 학교로부터 왼쪽으로 2km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수직선상에 학교가 0에 있었단 말이죠. 왼쪽으로 2칸 가면 시청의 위치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 시청에서 왼쪽으로 1.5km 떨어진 곳이 점 A니까 1.5만큼 떨어져 있는 3, 여기죠. -3.5. 여기가 A, 집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자, 점 A의 위치는 수직선에 어디라고 했냐면 -3.5라고 했죠. 이 값. 그리고 시청의 위치는 수직선에 -2라고 했죠. 이 숫자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 점의 좌표라고 해요.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좌표의 동그라미. 뭐가 좌표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얼마죠? 점 D의 좌표는 3이죠. 점 C의 좌표는 0. 점 O의 좌표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좌표는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밑줄 그어주세요. 이 기호의 뜻, 점 D의 좌표는 3이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점 D는 수직선 위에 3이라는 위치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상의 어떤 점의 위치를 좌표라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 한 장을 넘겨보죠. 자, 여기 한번 문제 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기호로 나타내시오입니다. 하셨나요? 점 A에 대응하는 숫자가 얼마? -5죠. 그러면 이 점에 대응한 숫자가 -5이다를 기호로 A, 괄호, -5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점 B의 위치는 점 B에 대응한 숫자는 1이죠. 이거는 점 B의 위치는 1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점 C의 좌표는 4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수직선상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순서상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역대 올스타가 여기 모여있네요. 오, 놀라운 사실은 데카르트는 양쪽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네? 왜일까요? 문과는 철학자, 이과는 수학자. 저는 이과니까 이과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그래프들을 자주 접하게 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래프들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어디에 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래프를 그리는 바탕이 되는 좌표 평면과 이를 고안한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 데카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약했던 데카르트는 침대에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조금 전 파리가 앉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참 쉬운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전 이 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기 왼쪽에서 좀 위쪽? 작게 움푹 패인 곳에서 약간 오른쪽 어딘가?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설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천정이 정사각 타일 문이라면 어떨까요? 타일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네요. 가로로 7개, 세로로 4개네요. 따라서 7,4 이 점을 좌표라고 하고, 좌표들이 존재하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존재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려고 했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는 파리의 위치 또한 명확히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가로 X축, 세로 Y축만 있으면 어떤 평면에서라도 위치값을 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이게 X축이죠. 세로 방향으로 수직선을 그으면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해봅시다. 가로 방향 수직선 X축, 세로 방향 수직선 Y축, 두 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좌표축이 주어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항상 좌표 평면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좌표 평면 먼저 그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항상 X축, Y축 원점을 표시를 해주고 시작해야 돼.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그으면 안 되고 이 커지는 방향에 화살표를 해주고 아래 X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직선을 긋는데 마찬가지 커지는 방향에 화살표하고 Y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둘이 만나는 점에 O라고 적는 거. 이게 좌표 평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직선 두 개만 긋고 이게 좌표축이에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쪽에 있는 화살표와 X, 여기 화살표와 Y, 여기 원점 표시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찍어서 이 점이 뭐 A, B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어떤 위치를 A, B 두 개의 수치를 갖고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밑줄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것, 이게 순서쌍이다. 근데 항상 어떤 순서로 짝을 지을 거냐면 앞에 두 개 중에 앞에 오는 게 X좌표입니다. 뒤에 오는 게 Y좌표입니다. 그러면 X좌표, Y좌표는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의 위치, X축과 만나는 위치가 A잖아. 그게 바로 점 P의 A좌표,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을 내렸어. 그래서 Y축과 수직인 선,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B죠. 그러면 그거를 Y좌표라고 해주는 겁니다. 항상 순서는 X좌표 먼저, 나중에 Y좌표 나중에 써줍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점 P를 어떤 점 P의 좌표, 점 P가 나타내는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X축에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점의 숫자, Y축에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점의 숫자를 파악해서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된다?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4,2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사분면이라는 용어가 보일 텐데요. 사분면, 여기 보면 한자로 나와 있지, 4개로 분할된 면이란 뜻입니다. 4개로 나뉜 면. 어떻게 4개로 쪼개냐? 아까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릴 때 X축, Y축을 그리잖아요. X축, Y축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던 평면이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사분면마다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숫자 쓴 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요 방향으로.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1, 2, 3, 4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읽어주냐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1, 제2, 제3, 제4 사분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름을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분면을 나누면 사분면마다 있는 점의 부호가 좀 특징이 달라요. 1사분면이 있는 점에 X좌표의 부호, Y좌표의 부호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1사분면의 점은 플러스랑 플러스, 2사분면의 점이 있다.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자, 3사분면에 있는 점 X좌표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4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축 위에 있는 점은 몇 사분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